7살 신원영 군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죠.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소변을 아이가 못 가린다는 이유로 찬물을 끼얹고 욕실에 가뒀다. 그런데 다음 날 욕실의 문을 열어봤더니 아이가 사망해 있었다라는 게 부모들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월 1일 날 오후 1시죠. 남편은 출근하고 없었다고 하죠. 그날이 월요일이거든요. 네. 1시에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라고 하는데,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는 지금 이 사건이 터지면서 아이가 좀 뭐 약간 지능에 문제가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소변을 아이가 가리지 못한다는 건 4살 때부터, 만 4살 때부터 학대행위를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네. 지금 7살인데 이 아이가 평소에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아이를 상대로 그런 이유로 이제 오후 1시에 욕조에 데리고 가서 그다음에 옷을 모두 벗기고 그다음에 체벌을 합니다. 그렇게 네. 하고서 손을 들어한 다음에 찬물을 10여 분가량 끼얹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10일간 방치를 했는데, 아버지도 결국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가 늘어져 있었다, 사망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경찰에 신고라든가 의료기관에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고 결국은 본인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이런 노력만 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너무 개인적으로도 가슴이 아프고,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일부 여성은 뭐 눈물도 흘리고 가슴 짠해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네, 2월 1일이면 굉장히 추울 때입니다. 한겨울인데 그런 날씨에 7살 아이에게 옷을 벗기고 찬물을 끼얹는다는 거는 이 훈계나 교육의 목적보다는 학대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이 38세 된 김모 씨는 사실 이제 2013년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연애하다가 2014년도 7월달에 결혼했지 않습니까? 네. 하면 2013년도 동거할 때부터 이 아이와 함께 살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학대가 이어지면서 이날 또 사실 2월 1일이면 추운 날씨인데 경찰이 확인한 결과 온방 시스템이 전혀 없는 욕조에서 네. 이 아이를 옷을 모두 벗기고 찬물을 끼얹고 체벌을 했는데, 결국은 심리가 뭐냐면 일종의 지금 이 엄마는, 계모는 이 알코올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분노 충동 조절 장애 증세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아이를 학대하면서 어떤 카타르시즘을 느낀 게 아닌가. 자기의 어떤 내재되어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 아이를 학대함으로 해서 풀어버리는 이런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행태가 아닌가, 그런 체벌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네, 앞서서 저희 취재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찰이 발견한 그 아이의 시신에서 이마 부분에 거즈가 붙어 있었다고 하고요. 이 부모들도 아이의 이마에 상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인터뷰를 하면서 엄마가 자백을 했죠.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이마에 상처가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 시신에서 왼쪽 이마에 거즈가 발견이 된 채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평소에 이 아이를 계속해서 아주 무차별 폭력을 했다라는 증자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평소에 부검 결과를 나와서 알겠지만 결국은 이런 거즈가 붙어있는 정도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를 하지 않았다. 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가학적인 학대 행위가 이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결국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은 부검을 통해서 밝혀지겠죠. 네. 자, 아이를 무려 3년 동안 가혹행위를 아이에게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자, 그동안 이 친아버지도 알만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본인은 모르고 있다라는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변명이죠. 왜 그러냐면 아이가 본인이 일찍 출근하고 항만에서 다니는 사람이죠. 저녁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는 건 지극히 거짓말이고 변명이죠. 왜 그러냐면 네. 본인이 친자식입니다. 그다음에 새로 맞이한 부인은 계모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이의 관심을 가지고 아이와 대화도 해보고 그다음에 아이가 어떤 증세라는 건 3년 동안이면 충분히 인지를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자, 원영이 부모는 일단 다음날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만 열흘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안매장까지 했는데 이런 심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의 평온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네. 쉽게 말해서 재혼을 한 부인의 범죄 행위, 본인의 학대 행위, 방임 행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세상에 노출이 되면 중한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두 부부는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이를 베란다에 이불에 둘둘 말아서 방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범행을 은폐를 할 것인가 논의를 한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12일 날 이 아이를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곳에 천국면에
데리고 가서 안매장해버린 것이거든요. 네. 바로 이런 심리는 뭐냐면 이 아이는 내 소유물 전유물인데 어차피 사망했으니까 이걸 범행을 은폐만 해버리면 우리는 평화롭게 평온스럽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지극히 이기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네. 너무 가증스럽고 분노가 치미는 행태입니다. 아이가 발견된 위치도 그 조부의 묘지에서 5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본인들은 경찰의 진술을 아이를 평화롭게 살게 저승에서나마 평화로운 어떤 위로를 해주고 싶은 영혼을 이루어주고 싶은 차원에서 그렇게 할아버지 옆에 안매장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범행은 뭐냐면 본인들의 불안 해소 그런 심리거든요. 네. 이 범행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중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왜 할아버지 묘소 옆이냐? 바로 지리감, 연고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익숙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택한 것이지 결코 아이를 위한 그런 조치로 간이 장례의식을 치른 게 아니다. 이런 분석이기 때문에 네. 결코 이 부부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간이 장례 의식과 관련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사서 뭐 올렸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동소이한 방금 물어보신 말씀에 제가 대답한 거와 대동소이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 그나마 아이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자 지역센터에서 2만 원의 우유값을 아끼기 위해서 2만 원의 우유값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망한 이후에 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줬다? 이것은 바로 본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본인들이 아이를 이렇게 한 데 대한 그런 불안 해소의 일종이지 결코 아이를 위한 그런 행태로 초콜릿을 가지고 갔다. 육포, 막걸리 이런 걸 함께 샀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 가증스럽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그 지난달 20일에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좀 검색을 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의 형량도 검색을 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드러났는데 아무래도 자신들에 대한 걱정은 좀 했나 보죠. 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김모 씨, 계모가 키워드 검색을 했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본인이 나중에 이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기 위해서 사망케 했으면 이 부분은 본인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경찰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이 범행이 드러나게 되면 본인은 살인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체포됐을 때 내가 과연 얼마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한 심리 때문에 결국 키워드 검색을 한 게 아닌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자, 원영군이 3년 동안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런 가운데 주변에서 뭐 도와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제가 지금 안타깝게 일선에서 수사 경험이라든가 또 방송 활동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많은 재혼 부부들이 지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울산, 칠곡, 그다음에 부천의 목사 부부 사건에 개입해서 드러나는 등장인물이 바로 계모입니다. 네. 물론 대다수의 재혼 부부는 아이를 성실하게 키우고 사랑하고 잘 훈육하고 방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모들이 내가 낳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그런 개념. 이 아이만 없으면 내가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어떤 원한의 그 감정의 대상이 되는 이런 측면인데 네. 이 아이를 이런 행태로 학대를 하고 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크게 되는데 사전에 이런 어떤 조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받으면 눈치를 보고요. 네. 특히 이번에도 드러났죠. 그 센터, 지역센터에서 아이가 한쪽에서 주먹으로 눈물 닦으면서 혼자 훌쩍거린다. 그 당시 4살, 5살 아이가 크게 소리내서 울어야 되잖아요. 네. 이러한 조짐이 주변에 흔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미국처럼 9.11 신고. 우리나라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내 아이는 내 전유물, 소유물이라는 의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체벌할 땐 이건 범죄다. 너희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의 매가 아니다. 훈육 차원을 넘어선 범죄다라는 인식, 계몽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신고를 하는 체제를 안타깝지만 갖추고 법률적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이 검토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서 봤을 때, 아,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할 만한 어떤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네. 이 아이 원영이도 그랬거든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얇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다음에 예전에 부천에 2층에서 그 탈출한 그 소녀도 12살 소녀애도 얇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겨울에. 네. 그러니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든가 얼굴을 시선을 마주 못 보고 눈치를 본다라든가 그다음에 이 얼굴이나 몸 쪽에 약간의 어떤 학대행위를 받는 상처라든가 이런 조짐이 있으면 네. 사실은 이제는 바로 신고를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발견하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그런 종사자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일반인이나 이웃이 지금은 신고를 해주는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경찰은 이 원영이의 시신을 부검을 의뢰할 예정인데요. 부검을 통해서 상습 학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백고라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네. 하지만 왼쪽 이마에 거즈도 발견이 됐고 네. 또 골절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백고라가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정밀 법학적으로 부검을 통해서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측면도 아마 감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부검 결과에 의해서는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 네. 또 사인이 여기하고 관련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아마 규명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원영이에게는 그 10살짜리 누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친부모와는 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아이의 이 누나에 대한 조사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이 10살 먹은 아이에 대한 진술이라든가 조사는 경찰이 지금 충분히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또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이 되겠지만 이 아이가 일기를 쓴 것도 있었죠. 네. 엄마에 대한 친엄마에 대한 애틋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아이, 그러니까 사망한 원영이가 지금 계모를 상대로 엄마라고 부르기 싫지만 불렀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아이 10세 먹은 아이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생이 학대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면 평생 트라우마가 갈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친권 할머니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가 지금 10일 날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했거든요. 엄마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정말 사후적으로 아이에 대한 트라우마 또 심리 치료 그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어떤 보장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 원영이와 이 10살 누나의 친어머니가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친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변경 신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10일 날 변경 신청을 법원에 접수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때 양육권 친권을 모두 남편, 지금 애 아빠에게 줬을까 하는 부분은 원래는 이 아이들 친권을 다 주고 아파트라든가 일정 부분을 주기로 했는데 남편이 이 부분을 번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수입이 없는 내가 키우는 것보다는 당신이 키워라라고 해서 양육권 친권을 다 줬는데 이제는 엄마가 이거 변경 신청을 함으로 해서 법정에서도 가정법원에서도 엄마에게 돌려주는 게 지극히 정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 신씨 부부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월 1일 추운 겨울입니다. 옷을 발가벗기고 체벌을 가하고 그다음에 찬물을 10여 분간 끼얹고 20시간 넘게 방치를 했다고 하면 네. 이 부분은 충분히 아이가 죽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사전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아마 법정에서 이 부분이 살인죄를 기소를 하게 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수사 경험칙상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